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복지과학기술 예산이 싹둑 그것도 대규모로 삭감됐습니다. 세수는 60조가 부족하고 나라 국간이 텅텅 빈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 해외 예산 펑펑 쓰이고 있습니다. 우방도 아니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이 기후기금에 4,011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크라이나 일단 내년에 3억 달러고요.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녹색 기후기금 최대 3억 달러입니다. 핵폐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 혈세 1조 원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지 않았다면 안 써도 될 그런 돈이 사용됩니다. 비극입니다. 예산에 계획, 집행, 원칙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국TV 시사도민고 김호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미디어페어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예산 편성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 개발, R&D 예산을 무려 16.2% 5조 2천억 깎았습니다. 기초 연구자들과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전문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취약층과 청년층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에 한 달에 10억씩 1조가 투입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그 폭풍을 혈세로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직접 예산만 추린 수치입니다.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될 때까지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정말 황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7천억에서 1조 원은 웬만한 지자체 예산보다 크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야 될, 또 안 와도 될 그런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대급의 세수 펑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하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조 원을 빌려 급한 불을 끄는 등 돈을 당겨 써서 환율 위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입니다. 한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만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 58억 2천억 원에 143%에 달한 수치입니다.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 8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우리 혈세를 우리와 관련 없는 국제 이슈에 쏟아붓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추가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을 중장기 지원하는 패키지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3억 달러는 내년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무상으로 지급되고 2025년 이후 지급되는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유상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 규모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주요 7개국 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 이렇게 대통령실은 강조합니다. 녹색 기후기금 GCF에도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합니다. 4천억 원이 넘죠. 3억 달러는 역대 최대의 공여액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간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큰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펑크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됩니다. 참담합니다. 국내의 주요 복지 및 청년 사업은 대폭 삭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62.1% 1,23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청년 11만 7천 개를 만들면서 지역경제에 미흡하나
미흡 하나만 활력을 넣었던 사업이 이제는 고사 직전 다 죽었습니다. 귀농 귀촌 135억 원, 새만금 5,147억 원 이런 지역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고사 직전 존폐얘기입니다. 정부 국고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은 집중 삭감됐습니다. 278개 중 176개, 63.3%가 삭감 감축됐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도 불구하고 547억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절반 넘게 깎였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폭 예방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보전 사업 역시 계속해서 삭감 중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12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사업 중복,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지표 미비 등이라고 말하는데요. 황당한 일입니다. 지난해 22조 원대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내년 증가분 합쳐도 17조 원대에 그쳐서 물량 감소 엄청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60조 원 안팎의 세수 평가가 예상되는데 초긴축 예산 제정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복지 지출은 무조건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 침체 고통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깊게 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 이래도 되나요? 해외 예산은 펑펑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조 원, 수천억 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돗물 펑 틀어놓듯이 해외에서는 펑펑 쓰고 있는데 국가 재정은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고통의 죽음 속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정부 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층, 청년, 노인들을 위한 예산들 이렇게 다 없애도 되는 건가요? 정부의 무능함, 무지함이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시사도민고 김욱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김욱TV 오늘은 한탄스러운 정부 예산 책정 그리고 무분별한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